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셨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시면서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하세요? 제발 본인 주제 좀 파악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충격적인 말은 제 며느리가 저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서울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죠. 사실 저는 정말 조용하게 살아왔어요. 아들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거든요. 집안일도 간섭 안 하고 손자 교육에도 끼어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투자를 한다면서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굴어요. 저한테는 어머님은 이런 거 몰라요?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저는 그냥 투자 조심하라고 요즘 사기가 많다고 걱정해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며느리는 전혀 몰랐겠죠. 제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본인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될지,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구해줄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정말 시원해 하실 거예요. 이런 사이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셔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박정순 할머니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며느리 혜진이와 아들 민수, 그리고 고등학생 손자 지훈이까지 모두 바쁜 아침이었죠. 할머니는 항상 그렇듯 조용히 뒷정리를 하시며 가족들이 나간 후에야 본인 아침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거실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 정말 대박이야. 내가 어제 넣은 코인이 벌써 20% 올랐어. 너도 빨리 해봐.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혜진이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투자 수익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아니야, 이건 진짜 확실한 거야. 내가 몇 달 동안 공부하고 분석해서 찾은 거라고. 은행 적금 같은 건 이제 구식이야.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이 불어나는 거야. 박정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요즘 온라인 투자 사기 뉴스를 자주 보셨던 터라 조금 걱정이 되셨죠. 하지만 며느리가 바쁜 것 같아서 말을 걸지 못하고 계셨어요. 혜진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역시 내가 눈이 있어. 이런 걸 알아보는 센스가 있다니까. 그때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가셨어요. 혜진아, 그런 투자하는 거야? 혜진이가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요즘 온라인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요즘 사기도 많다던데. 그 순간 혜진이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신중하게. 혜진이가 말을 끊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고. 박정순 할머니는 그 말에 조금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투자하지는 말고. 혜진이가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은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면서 무슨 온라인 투자를 알아요?
할머니가 조금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뉴스는 보니까. 뉴스요? 어머님이 보시는 건 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거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혜진이의 말투가 점점 무례해졌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셨어요. 은행 적금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때 마침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혜진이가 바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왔어? 오늘 투자 수익이 정말 좋았어. 민수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얼마나? 20%나 올랐어. 내가 말했잖아. 내 눈이 있다고. 그때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혜진이가 그런 투자하는 거 좀 조심하라고 해줘. 요즘 사기가 많다던데. 혜진이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세요. 제가 하는 투자를 사기라고 하시고. 민수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온라인 투자가 대세라고 하던데. 혜진이가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시니까 걱정하시는 건데 저는 몇 달 동안 공부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박정순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큰 돈은 하지 말고. 혜진이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셨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시면서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하세요? 제발 본인 주제 좀 파악하세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7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혜진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컴퓨터도 못 쓰시고 인터넷도 모르시고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 받는 정도시잖아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그렇게까지 무능한 사람인가? 혜진이가 더욱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머님 세대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시는 게 맞아요. 이런 복잡한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때 고등학생 손자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죠.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가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엄마 투자하는 거 자꾸 반대하셔. 할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야. 지훈이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하는 거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말에 박정순 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손자까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혜진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젊은 세대예요. 어머님이 살아온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끼어들지 마시고 그냥 드라마나 보시면서 지내세요. 박정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나도 나름대로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관심 있게 본다고요? 어머님이 무슨 경제 전문가세요? 투자가 뭔지나 알아요? 나도. 어머님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냥 조용히 계시라고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수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 편을 드는 것 같았죠.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혜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정말 복잡해서 어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박정순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외로우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집안일이나 손자 밥 차려주는 정도예요. 그 말을 들은 박정순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본인 방으로 들어가셨죠. 방에 혼자 앉아 계시면서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정말 본인이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지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존재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혜진이는 전혀 몰랐어요. 본인이 방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그날 밤 박정순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참 오랜만이구나. 이런 기분이. 하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죠. 며칠이 지나고 박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그날의 일로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하셨죠. 혜진이도 평상시처럼 행동했지만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날 오후 혜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박정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 잠깐 아래층 김아주머니 댁에 다녀올게요. 투자 관련해서 상담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다녀와. 혜진이가 문을 열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에 혹시 누가 투자 얘기하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못 말씀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말에 박정순 할머니는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시간 후 혜진이가 돌아와서는 매우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즉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우리 아파트 김아주머니한테 투자 조언해드렸는데 완전 감탄하시더라고. 박정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면서 그 대화를 들으셨어요. 맞아. 내가 코인 투자 수익률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동안 은행 적금만 하시고 계셨대. 진짜 구식이시더라.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 설명해 드렸는데 완전 신기해 하시면서 나한테 다 맡기시겠다고 하시더라고. 역시 내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나 봐.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혜진이가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했어요. 여보, 오늘 김아주머니한테 투자 상담해 드렸는데 완전 성공이었어. 아주머니가 나를 완전 투자 전문가로 보시더라고.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역시 우리 혜진이가 똑똑하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다고. 특히 나한테는 정말 많이 공부하셨나 봐요라고 하시더라.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거실로 나오셨어요. 혜진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김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요즘 어르신들은 이런 투자를 이해하기 어려우시다고. 특히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은 더더욱 모르실 거라고 하시더라고. 민수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혜진이한테 한번 배워보세요. 요즘 투자가 대세라고 하던데.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혜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런 거 배우기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익숙해지셔야 하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째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가 조금 상처를 받으셨지만 참으셨어요. 그때 혜진이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지인에서 온 전화였어요. 미영이야. 뭐야? 응? 투자 상담? 당연히 해줄 수 있지. 내가 이쪽으로는 좀 해봤거든. 혜진이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화를 계속했어요.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공부하고 경험 쌓으니까 이제는 웬만한 건 다 알겠더라고. 박정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내일 카페에서 만나자.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관심 있으면 같이 와도 돼. 혜진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친구들 만나서 투자 세미나 같은 거 할 거야. 요즘 다들 나한테 조언 구하더라고. 그래, 우리 혜진이가 인기가 많네. 혜진이가 우쭐해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투자로 수익 낸 거 보고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거 정말 모르시니까 더 신기해 하시고. 그때 지훈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혜진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요즘 투자로 돈 많이 벌고 있어. 내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훈이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잡해. 넌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할 거야. 할머니처럼. 그 말에 박정순 할머니가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혜진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훈아, 내가 커서 돈 벌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기본이 될 거야. 할머니 세대처럼 은행 적금만 하면 안 돼. 민수가 거들었어요. 맞아.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해.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혜진이가 즉시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어머님, 또 시작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신다고. 나도 뉴스에서 뭘 봤다고요? 어머님이 보시는 뉴스는 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 투자 트렌드 같은 건 모르실 거라고요. 민수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공부해서 하는 거니까 믿고 맡겨요. 박정순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큰 돈은. 혜진이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정말 답답해요. 어머님은 경제가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투자가 뭔지, 수익률이 뭔지, 포트폴리오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런 건 몰라요. 전혀 몰라요. 어머님은 그냥 시장에서 장 보시고 집안일만 하시면 돼요. 이런 복잡한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때 지훈이도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런 거 어려우시잖아요. 박정순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외로우셨어요. 온 가족이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진이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세대는 이런 거 이해 못해요. 컴퓨터도 못 쓰고 인터넷도 모르고 영어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투자를 알아요? 혜진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말했지만 별로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어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흔들며 말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카카오톡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인터넷 검색도 못 하시고 온라인 뱅킹도 무서워서 못 하시잖아요.
박정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려고 한다고요? 몇 년째 말만 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포기하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본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혜진이가 남편과 아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걱정이 아니라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거든요. 지훈이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정말 옛날 사람 같아요. 그날 밤 박정순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정말 본인이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무용한 존재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누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다음 날 혜진이는 더욱 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일주일 후 민수의 형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큰아들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어요. 큰 며느리 영미와 큰손자 준호도 반갑게 할머니를 맞아주었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영미가 정성스럽게 차를 내오며 인사를 드렸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따뜻한 대접에 마음이 조금 풀리셨어요. 고맙다, 영미야.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때 혜진이가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형수님, 저희 늦었죠? 죄송해요. 큰아들 민철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우리도 방금 왔어. 어머니, 오셨네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영미가 물었어요. 혜진이 뭐 하는 거야? 계속 폰만 보고 있네. 혜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투자 수익률 확인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투자를 좀 하거든요. 민철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투자? 어떤 투자? 온라인 투자요. 코인이랑 주식, 부동산 펀드 이런 거요.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혜진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봐요. 이번 달에만 벌써 30% 수익이 났어요. 영미가 놀라며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혜진이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제가 몇 달 동안 공부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이 불어나요. 그때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그런 거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말아라. 혜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할머니가 자신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왜 또 그러세요? 박정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그런 투자 사기도 많다던데 조심해야지. 혜진이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기요? 어머님, 이게 사기로 보이세요?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게 사기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민철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혜진이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님은 이런 거 전혀 모르시잖아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혜진이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어머님, 뉴스에서 뭘 봤다고요?
어머님이 보시는 건 다 옛날 얘기예요. 영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혜진아, 목소리 좀. 하지만 혜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형수님,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정말 답답해요. 어머님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세요. 민수가 아내를 말렸어요. 혜진아, 너무 큰 소리 내지 마. 큰 소리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일을 자꾸 사기라고 하시니까요. 혜진이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컴퓨터도 못 쓰시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고, 인터넷도 무서워하세요. 박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온 가족 앞에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혜진이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님은 은행 적금밖에 모르세요. 투자가 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 못 하시거든요. 영미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진아, 그래도 어머님 앞에서. 혜진이가 더욱 흥분해서 말했어요. 형수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세대는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시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민철이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은 정말 복잡해서. 그 말에 혜진이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맞아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 같은 분들은 이런 복잡한 거 이해 못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런 거 어려우시잖아요. 지훈이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할머니도 진짜 모르세요. 스마트폰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혜진이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말했어요. 어머님, 인정하세요. 어머님은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끼어들지 마시고 그냥 집안일이나 하세요. 영미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혜진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혜진이가 영미를 향해 말했어요. 형수님,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님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셨어요. 그때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봐요, 이게 제가 하고 있는 투자예요. 어머님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코인 차트고, 이건 주식 포트폴리오고, 이건 부동산 펀드 수익률이에요. 어머님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화면을 보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혜진이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못 알아보시죠? 당연해요. 이런 건 공부하고 경험이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민철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혜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정말 복잡해서. 박정순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내가 무식하고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혜진이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인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때 혜진이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투자 수익에 관한 내용이었죠. 어머, 또 수익이 났네. 봐요,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혜진이가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이런 걸 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틀렸는지 알 수 있죠? 제가 하는 게 사기라고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영미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혜진아, 그래도 어머님한테 너무. 혜진이가 영미를 향해 말했어요. 형수님,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이런 걸 몰라요. 경제 상식도 없고, 투자 지식도 없고, 요즘 트렌드도 모르세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할머니가 자리를 뜨시자 혜진이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어머님이 자꾸 제 발목을 잡으니까.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심한 게 아니라 필요한 얘기였어요. 어머님이 현실을 인정하셔야 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정말 요즘 것들 잘 모르시거든요. 지훈이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스마트폰 카카오톡도 겨우 하시는데 무슨 투자를 알겠어요. 민철이가 동생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혜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어머니는 이런 거 어려워하시니까. 영미만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 혜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하시더라도 알아야 해요. 어머님은 정말 이런 분야에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세요. 화장실에서 돌아오신 박정순 할머니의 얼굴은 많이 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더 큰 투자를 할 건데 어머님이 자꾸 방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순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온 가족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이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곧 그 모든 자신감이 산산조각 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 모임이 있은 지 며칠 후 혜진이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온 가족 앞에서 할머니를 무시한 것이 정당했다고 확신하게 된 거죠. 박정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더욱 조용해지셨어요. 그날 아침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대박이다. 어제 넣은 투자가 또 50% 올랐어.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어요. 정말? 얼마나 넣었는데? 이번엔 좀 큰 금액 넣었어. 500만 원. 박정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혜진아, 그렇게 큰 돈을. 혜진이가 즉시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어머님, 또 시작이세요?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도 500만 원은 너무. 혜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500만 원이 뭐가 큰 돈이에요? 어머님은 돈의 가치도 모르세요. 민수가 아내를 말렸어요. 혜진아, 어머니 말씀도 들어봐. 하지만 혜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은 정말 경제 감각이 없어요. 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놓치라고 하세요. 박정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그런 높은 수익률은 위험하다고. 혜진이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위험하다고요? 어머님이 뭘 알고 위험하다고 해요? 투자 공부해 본 적 있어요? 나도 살면서 뭘 해봤다고요? 어머님은 평생 은행 적금만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투자 경험이에요?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할머니에게 들이밀며 말했어요. 봐요. 이게 제 수익률이에요. 이런 걸 보고도 위험하다고 할 거예요? 박정순 할머니가 화면을 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이런 건 너무 좋아 보일 때가 더 조심해야. 혜진이가 폭발했어요. 어머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자꾸 반대만 해요? 그때 지훈이가 학교 가기 전에 거실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혜진이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엄마 투자하는 거 자꾸 반대하셔. 할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니까. 지훈이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돈 벌고 있는데 왜 반대해요? 박정순 할머니가 손자를 보며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너무 큰 위험을. 혜진이가 아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할머니 말 들으면 안 돼. 할머니는 경제를 전혀 모르셔. 혜진아,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마. 민수가 말했지만 별로 강하게 말리지는 않았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훈이도 알아야 해요. 할머니 세대는 정말 이런 거 이해 못한다고. 지훈이가 엄마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컴퓨터도 못 쓰시는데 무슨 투자를 알겠어요. 그 말에 박정순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혜진이가 더욱 기세등등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 같은 분이 뭘 알아요? 어머님은 시장에서 물건값 깎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혜진아.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큰 그림을 못 보신다고요. 박정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라. 혜진이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자꾸 제 발목을 잡으니까요. 그때 혜진이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투자 관련 알림이었죠. 어머, 또 올랐다. 봐요, 지금 70% 수익이에요. 혜진이가 흥분해서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 봐요. 어머님이 반대한 투자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어머님 말 들었으면 이런 기회 다 놓칠 뻔했잖아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혜진이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인정하세요. 어머님은 이런 거 정말 몰라요. 박정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그래도 조심해라. 너무 좋을 때가. 혜진이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어머님, 정말 그만하세요. 어머님은 정말 답답해요. 혜진이가 온 집안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도 모르고, 투자도 모르고, 돈의 가치도 모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혜진아, 너무 심하다. 민수가 말했지만 혜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어머님은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고 인터넷도 무서워하시고 온라인 뱅킹도 못 하시잖아요. 박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혜진이가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청소나 하시고 빨래나 하시고 밥이나 해주세요. 이런 복잡한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지훈이도 엄마를 지지했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할머니 일만 하세요. 그 순간 박정순 할머니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혜진이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이 집에서 그냥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도 도움 안 되고 이런 중요한 일에는 방해만 되고. 혜진아.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왜요? 틀린 말이에요? 어머님이 이 집 살림에 보탬이 된 적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해드리는 거잖아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런 존재구나. 혜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인정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에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자 혜진이가 남편과 아들에게 말했어요.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제 어머님이 간섭 안 하시겠죠? 민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심한 게 아니라 필요했어요. 어머님이 현실을 알아야 해요. 그날 오후 혜진이는 더욱 큰 투자를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거죠. 여보, 이번에 1,000만 원 더 넣을 거야. 지금이 기회야.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1,000만 원? 그건 너무 큰 금액 아니야? 아니야. 지금까지 수익률 봤잖아.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해. 그때 박정순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혜진이의 말을 들으셨던 거죠. 혜진아, 1,000만 원은 정말 너무. 혜진이가 즉시 소리쳤어요. 어머님, 또 나오셨네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1,000만 원은. 어머님, 정말 그만하세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이 집 돈 버는 건 저희인데 어머님이 왜 간섭해요? 박정순 할머니가 깊은 상처를 받으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혜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족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론 아무 기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결정에는 끼어들 자격이 없어요. 그 말에 박정순 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투자 관련해서는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저는 더 큰 투자를 할 거니까요. 그날 밤 박정순 할머니는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정말 본인이 그렇게 무용한 존재인지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사람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전혀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곧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지 말이에요. 다음 날 혜진이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재앙의 시작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며칠 후 혜진이는 더욱 큰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1,000만 원 투자도 처음엔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온 집안이 혜진이의 투자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박정순 할머니만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날 아침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대박이야. 어제 넣은 1,000만 원이 벌써 1,300만 원이 됐어. 민수가 놀라며 달려왔어요. 정말? 하루 만에 300만 원? 그러니까 내 눈이 정말 있나 봐. 그때 혜진이의 스마트폰에 새로운 광고 메시지가 왔어요. 화려한 이미지와 함께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지? 혜진이가 메시지를 클릭해 보니 글로벌 프리미엄 투자라는 회사의 광고였어요. 월 수익률 500%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와, 500%? 이건 정말 대박이겠는데? 민수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500%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좀 이상한데? 혜진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여보, 요즘 해외 투자는 이런 수익률도 가능해. 내가 공부해 봤거든. 그때 박정순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며 우연히 그 대화를 들으셨어요. 혜진아, 500%라니.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혜진이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어요. 어머님, 또 시작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런 높은 수익률은. 어머님은 정말 모르세요. 해외 투자는 국내와 달라요. 박정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보기엔 사기 같은데. 혜진이가 폭발했어요. 사기요? 어머님이 뭘 알고 사기라고 해요? 어머님은 투자 티읕자도 모르시잖아요. 민수가 아내를 말렸어요. 혜진아, 어머니 말씀도. 여보, 어머님 말 들으면 큰 기회 놓쳐요. 지금까지 어머님 말 들었으면 우리 이렇게 돈 못 벌었을 거예요.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할머니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봐요. 지금까지 제가 번 돈이에요. 어머님이 반대했던 투자들로 번 거라고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그래도 이번 거는 정말 위험해 보인다. 혜진이가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위험해 보인다고요? 어머님이 뭘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해요? 투자 경험이라도 있으세요? 나도 살면서 이런저런 걸 봤는데. 봤다고요? 어머님이 뭘 봤다고요? 은행 적금 넣는 것밖에 안 해보셨잖아요. 그때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집안이 시끄러운 걸 듣고 궁금해했죠. 왜 또 싸워요? 혜진이가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또 엄마 투자 반대하셔. 이번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지훈이가 할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지금까지 돈 잘 벌었잖아요. 왜 자꾸 반대해요? 박정순 할머니가 손자를 보며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이번 거는 정말 이상해. 혜진이가 즉시 끼어들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말 듣지 마. 할머니는 이런 거 전혀 몰라. 그때 혜진이가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글로벌 프리미엄 투자 회사죠?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상대방이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었어요. 네, 저희는 해외 선물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이 월 500%입니다. 혜진이가 흥미를 보였어요. 정말 그런 수익률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AI 분석 시스템과 전문 트레이더들이 24시간 투자하고 있거든요. 다만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럼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최소 2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만 특별히 1,000만 원도 받아들여요. 혜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1,000만 원이요?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정말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2천만 원 최소예요. 혜진이가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바로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계좌 이체해 주시면 바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잠깐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혜진이가 전화를 잠깐 끊고 할머니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좀 더 알아보고. 알아볼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시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혜진아, 그래도 1,000만 원은 큰 돈인데. 여보, 지금까지 내 투자 실력 못 믿어요? 내가 틀린 적 있어요? 혜진이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죄송해요. 가족이 걱정해서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투자죠? 당연히 안전합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그 말에 혜진이가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1,000만 원 보내드릴게요. 박정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혜진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정말 그만하세요. 어머님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칠 뻔했잖아요. 혜진이가 온라인 뱅킹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됐다. 이제 한 달 후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야. 민수가 불안하게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내가 확인했는데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라고 하더라고. 박정순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정말 조심해야 한다. 혜진이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한 달 후에 보세요. 제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날 저녁 혜진이는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이번에 정말 대박 투자했어. 한 달 후면 5천만 원이야. 박정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걱정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한 거죠. 왜 전화를 안 받지? 혜진이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뭔가 이상하지 않니? 어머님, 그냥 바쁜 거예요. 투자회사는 원래 바빠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혜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글로벌 프리미엄 투자 회사가 대규모 투자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진 거죠. 혜진이가 뉴스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괜찮니? 하지만 혜진이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곧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뉴스를 본 혜진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화면에는 글로벌 프리미엄 투자 대표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피해 금액만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높였어요. 이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로 밝혀졌으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확인했는데 금융감독원 등록 업체라고 했는데.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괜찮니? 혜진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괜찮을 리가 있어요. 1,000만 원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혜진이가 급한 전화를 했거든요. 혜진아, 무슨 일이야? 혜진이가 울먹이며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큰일 났어. 내가 투자한 회사가 사기업체였대.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뭐라고? 사기? 뉴스 봐. 글로벌 프리미엄 투자가 사기 회사였어. 민수가 뉴스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런. 그럼 1,000만 원은? 다 날아갔어. 어떡해? 혜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봐야지. 혜진이가 할머니를 보며 화를 냈어요. 신고해서 뭐해요? 돈이 돌아와요? 그래도 해봐야. 어머님은 지금 상황이 안 보여요? 저 뉴스 봤잖아요. 수천 명이 당했는데 내 돈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도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1,000만 원. 우리 비상금이었는데. 혜진이가 더욱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떡해. 정말 어떡해. 그때 지훈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보고 놀랐죠.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가 아들을 보며 더욱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갔어. 네. 왜요? 사기를 당했어. 1,000만 원이 다 사라졌어. 지훈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1,000만 원이요? 그럼 내 학원비는? 혜진이가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박정순 할머니가 손자를 달래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괜찮을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혜진이가 할머니에게 날카롭게 말했어요. 방법이 있다고요? 어머님이 무슨 방법을 알아요? 혜진아,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1,000만 원이 날아갔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수가 아내를 달랬어요. 혜진아,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침착하게요? 여보는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저축한 돈 절반이 날아갔다고요.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왔어요. 아, 진짜?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전화도 안 받아. 완전히 잠적했어. 박정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물건 던지지 마라. 어머님,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1,000만 원이 날아갔는데. 혜진이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어떡해? 정말 어떡해? 내가 왜 그런 투자를 했을까? 민수가 말했어요. 혜진아,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뉴스에서 봤잖아. 수천 명이 당했는데 돈 돌려받은 사람 있어? 그때 혜진이가 갑자기 박정순 할머니를 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자꾸 반대해서 제가 확신을 못 가졌던 거예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이 자꾸 위험하다고 하셔서 제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억울하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나는 조심하라고 한 거야. 조심하라고요? 어머님이 자꾸 방해해서 제가 집중을 못했다고요. 민수가 아내를 말렸어요. 혜진아,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혜진이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제가 혼자 결정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박정순 할머니가 마음 아파하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나는.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지훈이가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혜진이가 아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너도 가만히 있어. 지금 상황이 뭔지 알아? 그날 저녁 혜진이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거든요. 언니, 나 큰일 났어. 투자 사기 당했어.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 혜진아. 내가 그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넌 투자 전문가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사기에 당해? 혜진이가 전화를 끊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혜진아, 일단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생활비요? 여보,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민수가 온라인 뱅킹을 확인해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200만 원 정도 남았네.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훈이 학원비만 해도 100만 원인데.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저 학원 그만둬야 해요? 혜진이가 더욱 절망적으로 울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혜진이가 할머니를 쳐다보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뭘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뭘 할 수 있어요? 혜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 민수가 말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을지도. 혜진이가 더욱 비웃으며 말했어요. 알아본다고요? 어머님이 뭘 알아봐요? 투자 사기 처리하는 방법이라도 알아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혜진아, 한번 해볼게. 어머님, 정말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 혜진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1,000만 원이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이는 몰랐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그날 밤 조용히 전화를 걸고 계신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세요? 저 박정순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사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혜진이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부엌에 나왔어요. 어제의 충격이 너무 커서 밥맛도 없었죠. 박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혜진아, 아침 먹어라. 혜진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밥맛 없어요. 어떻게 먹어요? 민수와 지훈이도 침울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어요. 온 가족이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방법 없는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혜진이가 절망적으로 대답했어요. 없어. 완전히 없어. 사기범들은 다 도망갔고 돈도 이미 빼돌렸을 거야. 그때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어제 몇 군데 알아봤는데. 혜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어제도 말했잖아요. 어머님이 뭘 알아볼 수 있다고요? 혜진아, 일단 들어보기라도 해. 들어볼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투자 사기 해결하는 방법이라도 아세요? 박정순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혜진이가 말을 끊었어요. 아는 사람이요? 어머님이 누굴 안다고요? 경찰이라도 아세요? 할머니가 잠깐 멈춰 서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응, 아는 사람이 있어. 혜진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찰을 안다고요? 어머님이 언제 경찰을 알게 됐어요? 민수도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경찰 아는 분이 있으세요? 박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있어. 그리고 검찰도 아는 사람이 있고. 혜진이가 더욱 비웃으며 말했어요. 검찰까지요? 어머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어머님이 그런 사람들을 알아요? 어디서 알게 됐다고요? 박정순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야. 혜진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전에 일하던 곳이요? 어머님이 어디서 일하셨다고요? 그냥 관공서에서 잠깐. 혜진이가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관공서요? 그럼 말단 공무원 몇 명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 사기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일단 내가 연락해 볼게. 어머님,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때 박정순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네, 박정순입니다. 혜진이가 할머니의 전화를 무관심하게 들으려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뭔가 달랐거든요. 네, 원장님. 어제 말씀드린 그 건입니다. 혜진이가 원장님이라는 호칭에 조금 놀랐어요. 네, 글로벌 프리미엄 투자라는 회사입니다. 제 며느리가 피해를 당했거든요. 박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격이 다른 느낌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금감원 쪽으로도 연락해 주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혜진이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끊으시자 혜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방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아는 사람이야. 원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원장님이에요? 박정순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전에 알던 분이야.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과장님. 이번엔 과장님이었어요. 혜진이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피해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의 말투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협조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신 후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셨어요? 응. 어머님이 금융감독원 사람도 아세요? 박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수도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그때 세 번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부장님. 이번엔 부장님이었어요. 혜진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네, 오늘 중으로 조치가 가능하시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자주 처리해 본 것 같았죠. 네, 그럼 오후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시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분들을 다 아세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어. 그런 일이요? 어떤 일이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일했었어. 그 순간 혜진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금융감독원에서요? 어머님이요? 응. 민수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요? 언제요? 오래전 일이야.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혜진이가 아직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금융감독원에서 뭘 하셨는데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투자 사기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어. 그 말에 혜진이가 완전히 멍해졌어요. 투자 사기 담당이요? 응.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어. 지훈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요? 정말요? 그때 네 번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검사님. 이번엔 검사님이었어요. 혜진이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네, 용의자들 검거 소식 들었습니다. 빠른 조치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네, 피해 회복도 가능하시다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신 후 박정순 할머니가 혜진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오늘 오후 2시에 경찰서에 가자. 경찰서요? 왜요? 사기범들 잡혔어? 그리고 피해 금액 회수도 가능할 것 같아. 혜진이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요?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응. 전액 회수 가능할 거야. 그 순간 혜진이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박정순 할머니가 며느리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혜진아. 가족인데 뭘. 민수도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몰라봤습니다. 지훈이도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박정순 할머니가 손자를 안으시며 웃으셨어요. 그때 5번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네, 국장님. 이번엔 국장님이었어요. 혜진이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네, 언론 발표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으시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건이 뉴스에도 나올 거야. 대규모 검거 작전이었거든.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박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나는 금융감독원에서 30년 동안 일했어. 마지막엔 금융사기조사팀장을 했었고, 그 말에 혜진이가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팀장이요? 어머님이 팀장이셨다고요? 응. 그래서 이런 사기는 패턴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처음부터 이 투자가 사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응. 첫날부터 알았어. 전형적인 폰지 사기 패턴이었거든. 혜진이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박정순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보가 아니야, 혜진아.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할 뿐이야. 그 순간 혜진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였거든요. 오후 2시, 박정순 할머니와 혜진이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혜진이는 아직도 어제까지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할머니가 정말 금융감독원 팀장이셨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경찰서 입구에서 한 중년 남성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어요. 박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야, 김 과장. 고생 많았어. 혜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관이 할머니를 팀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김 과장이 할머니에게 설명했어요. 팀장님 덕분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들 전원 검거했고 피해 금액도 90% 이상 회수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수고했어. 피해자들 많았지? 네, 전국적으로 3천여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팀장님이 분석해 주신 자료 덕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혜진이가 옆에서 들으면서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혜진이를 보며 말했어요. 따님이세요? 박정순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내 며느리야. 아, 며느님이시군요. 정말 훌륭한 어머님을 두셨네요. 팀장님은 저희 업계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거든요. 혜진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전설이요? 네. 팀장님이 처리하신 금융사기 사건만 해도 수백 건이에요. 피해 금액만 수천억 원 규모죠. 그 말에 혜진이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특히 팀장님은 사기 수법 분석의 달인이세요. 한번 보시면 바로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내시거든요. 박정순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30년 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왔어요. 검찰청에서 온 검사였어요.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조 검사입니다. 아, 조 검사님. 멀리서 오셨네요. 팀장님 말씀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처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이가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검사까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조 검사가 혜진이에게 말했어요. 따님, 정말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런 분이 어머님이시라니. 혜진이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며느리를 보며 웃으셨어요. 괜찮아, 혜진아. 나도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때 김 과장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팀장님, 피해 금액 회수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전액 회수되었어요. 혜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요? 전액 다요? 네, 팀장님이 직접 나서시니까 최우선으로 처리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통장 가져왔지? 네, 어머님. 김 과장이 즉시 처리해 주었어요. 몇 분 후 혜진이의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혜진이가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박정순 할머니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고생했어, 혜진아.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혜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혜진아, 과거 일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화낸 적도 없어.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와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혜진이가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전액 회수됐어요. 어머님 덕분에.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박정순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많은 사기 사건을 해결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30년 동안 하다 보니 많이 했지. 혜진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처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부터 사기라는 걸 아셨어요? 응. 첫날부터 알았어. 수익률도 비현실적이고 회사 정보도 가짜였어. 그럼 왜 더 강하게 말리지 않으셨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혜진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는 듣지 않았잖아. 경험으로 배우는 게 때로는 더 확실해. 혜진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는 정말 교만했어요. 교만한 게 아니라 젊었던 거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사기에 안 당하는 거야. 혜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모든 투자를 어머님께 상의 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혜진아. 네, 어머님. 투자는 욕심내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해.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최고야. 네, 명심할게요. 며칠 후, 이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어요. 박정순 할머니의 이름도 나왔죠. 이번 사건 해결에는 전직 금융감독원 박정순 팀장의 도움이 컸습니다. 박 전 팀장은 30년간 금융사기 척결에 앞장서온 전문가로 혜진이가 뉴스를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님이 뉴스에 나오시네요. 박정순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때 이웃 김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혜진이 어머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김아주머니가 박정순 할머니에게 깍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몰라봤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박정순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뭐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혜진이가 김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혜진이 씨 정말 복 많이 받으셨어요. 그날 밤 혜진이가 박정순 할머니 방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혜진이가 할머니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됐어, 혜진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얹혀 산다고까지 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야. 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가족인데 뭘 용서해. 그리고 혜진아. 네, 어머님.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자. 가족이니까.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 후로 혜진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정순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의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투자도 할머니의 조언을 받아가며 신중하게 하게 되었어요. 박정순 할머니도 더 이상 조용히 지내지 않으셨어요.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어요. 몇 달 후 혜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뭔지 아세요? 뭐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과 지혜의 소중함이요. 박정순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걸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네,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님 같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혜진아,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말이야. 이렇게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이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